안녕하세요. 유 팀장의 친절한 증시 이슈 분석입니다. 오늘은 재건과 방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발발 3주년을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로 종전을 향한 협상 시작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과 국경선 문제 등의 쟁점은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서 이 조기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긴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자국 방어를 위해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나토가 회원국을 늘리면서 동진하는 데 민감하게 반응해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 불가 입장인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토 가입이 어려울 경우 우크라이나는 미군이 포함된 평화유지군을 통한 안전보장을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국경선 문제도 주요 협상 쟁점으로,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20% 정도를 점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경선 문제를 안보 보장 조건과 서로 연계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일부 영토 조정은 좀 현실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핵심 광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협상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3년에 걸친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 등 이 전쟁 복구와 현대화 추진을 위해 재건 사업 규모를 10년 동안 최대 7,5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재건 사업 리스트와 이 민간 차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 규모를 합해 520억 달러의 사업 참여 기회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EU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우리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해 이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설업과 건설기계, 에너지, 전선 및 전력기기 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은 이 방산업종의 악재로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방산업종의 실적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지속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주국방 강조로 국가 간의 국방 경제력 확보는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 K방산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신속한 납기, 안정적인 공급으로 전통 방산 강국인 미국이나 독일 등과 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K방산 무기들은 폴란드,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동유럽과 중동 등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분쟁에 따른 긴장 고조로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대신 가격 대비 성능이 좀 뛰어나고 정치적 위험 부담이 적은 한국산 무기를 찾는 국가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업종에서도 큰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미국 해군의 함정은 미국령에 있는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었지만, 이 최근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이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하면서 적격한 외국 조선소에서도 미군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4년까지 함정 364척을 신규 구매할 계획이고, 군함 확보 예산은 총 1조 750억 달러 규모로 향후
30년간 연평균 358억 달러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조선 3사의 연간 신조 수주 규모가 300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연간 한국 신조 시장 규모에 준하는 특수선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동맹국 중에서 특수선을 건조할 수 있는 한국 조선소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재건사업 관련주로는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 보리스필 국제공항 공사와 공항 재건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해 폴란드 건설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성TC,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등의 건설 장비의 수요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력기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특장차 관련 기업들도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산 종목으로는 K2 전차의 추가 계약과 중동시장 진출이 기대되는 현대로템, K9 자주포의 유럽 수출이 기대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대공 미사일 요격 체계인 천궁2의 수출이 기대되는 LIG 넥스원 등과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가 대표적인 방산주이고 플러스 K방산 ETF도 방위산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한화오션 등이 이 관련 조선 사업을 진행 중이고 솔 조선 탑3 플러스와 타이거 조선 탑10 ETF도 조선 산업에 투자하는 ETF로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과 방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상승을 했지만 단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도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슈를 점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